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이 한국 좌우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가? 겉으로는 경상도, 겉으로는 전라도 이런 자기 지지 기반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죠. 물론 아주 공식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또 겉으로는 이 좌파 가치 이념 세상을 추구하겠다. 또 하나는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런 세상을 추구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한국의 좌우파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과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요,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운영, 집행하는 권력을 잡은 좌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우선되는 부분을 추구하고 있죠. 저는 국민들 다수의 삶의 효용을 높여주고 또 그들의 복지를 위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 넘다 보니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고 선거,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들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죠. 자, 그래서 국민들이 더 나은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선택한 사람은 공복으로서 국민의 머슴으로서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드라마가 국민의 종,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공복, 노예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왜곡되어 있나를 그 국민의 종이라는 TV 프로를 통해서 조롱했죠. 자, 그런데 그는 실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기득권 좌우 팬덤 형상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의 국민보다도 비록 국민 소득은 낮을지라도 젤렌스키라는 새로운 세력을 선택해서 허구한 날 이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는 과두 재벌 체제나 친러 체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그런 다음에 전쟁을 맞이했으니까 그 나라로서는 큰 다행인 일이었죠. 자, 한국은 우크라이나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 국민을 종으로 보는, 국민의 종인 공복이 아니라 국민을 종이나 노예로 보는 이런 가짜 대의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집권할 때 시장 바닥에 잠바 입고 다니면서 굽신거리면서 생선 만진 손에 악수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이 하는 최상의 고통이죠. 그 대가를 그들은 이기고 나면 5년, 4년씩 지 맘대로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들 패거리의 이해관계를 집단적으로 관철시켜서 해먹기 위한 그런 나라를 사이에 놓고 전리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도적 집단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금 좌파를 보면요, 운동권 좌파 세력이 친북 주사파 세력을 이 나라에 퍼뜨리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운동권 삼류 건달들의 출세를 갖다가 노리기 위해 예를 들자면 제가 옛날에 농민운동했는데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저보다도 한참 못했던 사람들이 좌파 정권에 줄기차게 살아남아서 좌파가 집권하니까 온갖 자리들을 다 해먹는 걸 제가 문재인 정권까지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그런 일이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를 운영하는 자원의 배분에서 굉장히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시민사회라는 것을 가상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운동권들이 분야를 정해서 차지해요. 오죽하면 이 위안부 문제는 윤미향이가 자기 나와바리로 설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바리로 쫙 퍼져요.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던 윤미향조차도 배지를 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살고도요. 그러니까 각 나와바리마다 다 한 자리씩 해먹죠. 심지어 종교계도 한 자리씩 해먹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시민사회를 만들고
가상의 촛불 세력을 만듭니다. 촛불 세력이라는 것은 민노총과 또 종교 집단 그리고 운동권 건달 세력들이 그야말로 나라를 들어먹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숭배하고 추앙하는 가상의 세력을 만들어낸 것이 시민사회라는 거죠. 국민 중에 시민이 따로 있고 수권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이념적으로 좌파라는 것은 자신의 정서적 지적 만족을 위한 거고 하는 걸 보면 좌파도 아닙니다. 정말 좌파라면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에 이 사회에 주거나 교육이나 보육, 육아 이런 장애인 부분에서 노인 요양에서 완벽한 복지 사회라도 그게 실패로 돌아갈지라도 자기들의 구상이 있어야죠. 돈 좀 퍼주는 거 말고 뭐가 자기들 나름대로 있었습니까? 결국 잘하는 거는 국가 곳간에 쌓아놓은 걸 일부는 저가 빼먹고 남은 거는 국민한테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시키고 중국, 러시아 같은 전제 독재 국가에 대한민국을 가까이 접근시키고 북한의 올만이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우파들은 어떠냐? 이들은요, 우파 보수라고 말하지만 좌파들이 가짜로라도 좌파 이념을 좀 형식적으로라도 정리해 놓은 데 비해서 보수의 이념이 뭔가 제대로 정리조차도 안 해놨다는 겁니다. 수구 기득권을 대표하는 것이 보수 이데올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수구 언론, 그리고 법조인 등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보수 상층 기득권의 지금 이해를 만족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무한대의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투기사회를 부추기는데 일조하죠. 문재인이 좌파 기득권 관점에서 투기사회를 부추겼다면 우파 기득권 관점에서 똑같은 투기사회를 조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이미 망해버린 신자유주의를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추종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은 자유를 가장 더럽힐 자유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맹목적으로 안보를 더 우선시하는 척 하지만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핵 개발 안 하겠다. 미국에 전술핵 도입 안 하겠다. 또 NPT 탈퇴 안 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안보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안보 체제를 구축해 놓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파 패거리와 좌파 패거리가 땅 따먹기 하는데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거, 사교육, 요양, 육아, 일자리 같은 근본적 사회개혁은 전부 등한시하는 거예요. 왜? 근본적 사회개혁을 해버리는 나라가 되면 저들이 돈을 벌 수가 없죠. 부를 향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 사회개혁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노무현이 집권하면 뭐라고 될 줄 알았죠? 문재인이 집권하면 뭐가 될 줄 알았죠? 이재명이 집권하면 뭐가 될 줄 압니까? 지가 시장할 때 다 해먹는데 지가 집권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좌우파 할 것 없이 전부 외노자들을 존중하고 외노자들의 권익을 정진시킨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이들이 본질적으로 우파다 좌파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별로 다른 세력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이념적 정오가 아니라 자신이 해먹는 기반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나발이 싸움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본질적인 사회개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는 안보고 하나는 뭡니까?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 그리고 자살 1위입니다. 이게요, 나라의 존망과 관련되는 그야말로 멸종국가로 가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년간 자기가 집권할 동안에 이 문제를 걱정하는 척하지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본질적인 해결책은 구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됐는데 집권하는 동안 최대한의 이익을 뽑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면 내 이익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왜? 누가 되든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슈퍼 자본주의는 대통령에 당선된 세력을 포획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좌파라 하지만 문재인이 되었을 때 부동산 개혁을 해서요, 폭등을 시켰어요. 윤석열이 되어서 이 사회개혁을 해요. 연착륙을 시키려고. 좋은 말로는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 사교육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 노인 요양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 또 육아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 일자리도 민간이 창출한다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니 뭐니 하면서 돈 뿌리는 쪽으로만 아무 사회적 효용이 없는 짓거리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요, 이렇게 해도 개혁을 안 해도 국민들의 상당수는 우리들한테 양쪽 중에 하나에 줄을 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인간성이라는 것이 휴머니티가 존재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종교적 차원의 헌신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 여기서 직업이라는 것은 김남국처럼 정치인이 도둑질 해먹기 좋은 짭짤한 직업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치라는 직업의 소명의식이 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 정치라는 책에 보면요, 권력 추구가 대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결여한 채 순전히 개인적 자기 도취를 목표로 하는 순간 그때부터 정치가 직업의 신성한 정신에 대한 배반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정치 영역에서는 궁극적으로 단 두 가지 종류의 치명적인 제약이 있을 뿐이다. 객관성의 계려와 무책임성이다. 있는 동안에 해먹고 간다. 이거는요,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죠.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자, 당시 1차 대전으로 독일 사회가 거의 폐허가 되어 있고 혼란할 때 당시의 시대적 철학자였던 베버에게 학생들이 강연을 요청하니까 이제 막스 베버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치 행동을 고치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정치란 정열과 이 목청 능력, 즉 시대를 예측하는 능력을 동시에 갖고서 단단한 널빤지에 강하게 또 천천히 구멍을 뚫는 일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도 불가능한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것도 그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말은 참으로 전적으로 옳으며 또 모든 역사적 경험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직면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의 소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온갖 악재가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베버는요, 지도자의 세 가지 자질, 정열, 책임감, 목청 능력을 말했습니다. 이때 목이라는 것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말한 거죠. 자, 우리 중에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예정의 정열에 넘쳐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대를 갖다가 꿰뚫러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가가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허영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권력의 화려한 겉모습만을 추구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요, 막스 베버는 이런 정치인은 실질적인 목적도 없이 권력 자체를 즐기거나 숭배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업으로 정치를 선택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유인하는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념을 목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하나는 정치적 소득을 원칙으로 삼는 것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또는 국가의 번영과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권력의 목적이 공동체의 번영과는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표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결과가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거의 없고 그야말로 이 가상의 자신의 이념이나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혁명 21이 5 플러스 2 그러니까 주거, 그리고 사교육, 요양, 그리고 육아, 그리고 일자리 이 5가지가 선순환되도록 정책을 발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외노자와 안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명 21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는요. 적어도 이 당은 정치적 소명의식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공동체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서로가 공존하며 또 더 나아가서 지속될 수 있는 사회를 유지하는 사심 없는 고민 끝에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는요, 연예인을 지지하는 것보다도 더 무망합니다. 연예인을 지지했을 때 우리가 잃는 것은요, 돈과 약간의 시간이죠. 그렇지만 정치인을 잘못 지지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잃게 되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We are